서울 강남의 마천루 속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장엄했지만 백성민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손에 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지훈이라. 비서가 건넨 신상조사 보고서였다. 나이 32, 학력은 고졸, 직업은 성북구 어느 골목에 자리한 중고차 매장 직원. 재산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 부모님은 지방의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며 특별한 인맥이나 배경은 전무했다. 백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눈을 감았다. 40년 전 손에 쥔 것이라곤 야망뿐이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한그룹을 일구기까지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두 딸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왔다. 첫째 딸 수지는 백 회장의 기대에 부응했다. 명문대를 나와 해외 MBA까지 마치고 집안 배경이 탄탄한 재벌 3세와 결혼했다. 사위 정민우는 똑똑하고 예의 바르며 회사 일도 빈틈없이 처리했다. 백 회장은 그를 후계자로 키울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문제는 둘째 딸 수아였다. 아버지, 저 정말 지훈 오빠를 사랑해요. 일주일 전 수아가 찾아와 한 말이었다. 29살의 딸은 언니와 달리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미술을 전공하고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백 회장은 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수아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뭐예요? 지훈 오빠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학벌이나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그때는 사랑도 시들어버린단다.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백 회장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늘 말했었다. 여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백 회장은 너무 많은 것을 봐왔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욕심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그렇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아버지, 수아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동생 설득해 볼게요. 고맙다, 수진아. 내 언니로서.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에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묻어났다. 수아가 워낙 고집이 세서 쉽지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백 회장은 다시 서류를 펼쳤다. 강지훈. 이름조차 평범한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딸과 어울리는 사람일까? 수아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솔직히 백 회장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다. 대한그룹 회장의 사위가 중고차 매장 직원이라니.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백 회장은 오래 사업을 해온 사람답게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서류 속의 정보는 그저 숫자와 문자일 뿐이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었다. 백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내일 일정 비워줘. 개인적인 약속이 생겼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아니, 혼자 가겠네. 그리고 백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내 오래된 옷 중에 제일 낡은 것 좀 찾아줘. 평상복으로. 김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40년간 백 회장을 보좌해온 그는 회장의 결정에는 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백 회장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70평생을 살아온 이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그가 겪어온 시간의 증거였다. 이제 그는 또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증명해보거라. 백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른 아침 백 회장은 거울 앞에 섰다. 김 비서가 준비해둔 옷은 20년도 더 된 낡은 작업복과 색이 바랜 점퍼였다. 평소 맞춤 정장만 입던 그에게는 낯선 차림이었다. 면도도 이틀째 하지 않았고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 모습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네. 내가 백성민 회장이 아니라 그저 초라한 노인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지.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자네는 근처에서 대기만 하게. 내가 연락하면 오고. 백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성북구 석관동의 좁은 골목. 믿음 중고차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매장이 보였다. 건물은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서너 대의 중고차가 정렬되어 있었다. 백 회장은 일부러 등을 구부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매장 앞을 지나갔다.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인상의 30 초반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차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백 회장은 매장 입구의 벤치에 주저앉았다. 일부러 기침을 크게 했다. 과연 저 남자가 어떻게 나올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을 것이다. 백 회장은 오랜 세월 그런 인간의 냉정함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매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백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그냥 좀 쉬었다 갈게. 날씨가 추운데 밖에 계시면 안 되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강지훈은 백 회장의 팔을 부축했다. 힘있으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강지훈은 백 회장을 손님용 의자에 앉히더니 급히 안쪽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왔다. 천천히 드세요. 손이 시리셨을 텐데. 백 회장은 컵을 받아들며 강지훈의 얼굴을 살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표정이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20대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백 회장의 눈은 거짓을 간파할 수 있었다. 고맙네. 젊은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야죠. 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좀 쉬었다 가도 되겠나? 얼마든지요. 여기 난방도 잘 되니까 편히 계세요. 강지훈은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틈틈이 백 회장 쪽을 살피며 괜찮은지 확인했다. 손님이 들어와도 백 회장에게 먼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중년 부부가 매장에 들어왔다. 저기요, 이 차 얼마예요? 남자가 주차장의 낡은 경차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 차는 4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보다는 저쪽 흰색 차를 추천드려요. 가격은 50만 원 더 나가지만 주행거리도 적고 사고 이력도 없어서 훨씬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더 싼 차 말고 비싼 차를 권하네? 남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저는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손님들이 만족하셔서 주변에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사시면 나중에 수리비로 더 나가시거든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지훈의 설명을 들었다. 백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놀랐다. 요즘 세상에 자신의 이익보다 손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장사치가 있다니. 점심시간이 되자 강지훈이 다가왔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제가 김밥 하나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괜찮네. 자네도 장사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강지훈은 길 건너 분식집으로 달려가 김밥 2줄을 사왔다. 그리고 하나는 백 회장에게, 하나는 자신이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이 근처. 떠돌아다니네. 가족은 안 계세요? 백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딸이 둘 있지. 하지만 오래 못 봤어. 그러시구나. 강지훈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저희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즘 자주 걱정돼요. 가족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자네는 결혼은 했나? 아직이요. 강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변변찮지만 그 사람은 저를 믿어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백 회장은 김밥을 씹으며 강지훈을 바라봤다. 말투에도 눈빛에도 거짓이 없었다. 오히려 순수함이 느껴졌다.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젊은이의 따뜻함, 성실함, 그리고 진심. 오후가 되자 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네. 고마웠어, 젊은이.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또 이쪽 오시면 들르세요. 항상 환영입니다. 강지훈은 백 회장이 나가는 모습을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지켜봤다. 백 회장은 골목을 돌아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강지훈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차에 탄 백 회장은 김 비서에게 말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게. 회장님, 그럼 오늘은 합격이야.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지. 백 회장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사흘 후 서울 하늘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백 회장은 날씨 예보를 확인했다. 오늘이 2번째 시험을 할 적기였다. 김 비서, 오늘도 차량은 필요 없네. 혼자 가겠어. 회장님, 이 비에 어떻게.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백 회장은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번에는 구멍난 운동화까지 신었다. 우산도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다. 빗물에 흠뻑 젖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의 변장이었다. 오후 4시 믿음 중고차 매장 앞. 백 회장은 빗속에서 망설이는 척 서성였다. 옷은 이미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7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백 회장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매장 안에서 강지훈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손님이 없는 오후였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렸다. 백 회장은 매장 유리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지훈이 고개를 들어 밖을 봤다. 그리고 백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강지훈의 표정이 놀람으로 변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르신, 왜 이 비에 밖에 계세요? 강지훈은 자신이 쓰던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다. 그리고 백 회장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우며 황급히 매장 안으로 모셨다. 어머,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강지훈은 안쪽 휴게실로 백 회장을 데려갔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백 회장의 젖은 머리와 어깨를 닦아주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듯 조심스럽고 세심한 손길이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옷이라도 드려야겠어요. 아니, 괜찮네. 괜찮지 않습니다. 이러시다 큰일 나요. 강지우는 사물함에서 자신의 여벌 옷을 꺼내왔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후드티와 운동복 바지였다. 이거라도 갈아입으세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백 회장은 옷을 받아들고 휴게실에 혼자 남았다. 옷에서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다. 백 회장은 젖은 옷을 벗으며 생각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옷을 초면의 노인에게 선뜻 내어주는구나.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강지훈이 뜨거운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유자차예요. 몸 좀 녹이세요. 자네, 왜 이렇게까지 하나? 백 회장의 물음에 강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20살 때요.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어느 겨울날 새벽 공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엄청 내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도 못 가고 지하철역에서 떨고 있었죠. 강지훈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붕어빵이랑 핫팩을 주시고 가셨어요. 지금도 그분 얼굴이 기억나요. 그 따뜻함이 없었으면 그날 밤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요. 강지훈은 백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르신을 보니까 그때 제 모습이 떠올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백 회장은 뜨거운 유자차를 마시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휴게실 작은 테이블에 라면 냄비를 올려놓았다.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하나 끓여드릴게요. 자네도 먹었나? 전 괜찮아요. 어르신 드시는 거 보면 저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강지우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였다. 계란도 하나 넣고 파와 김치도 곁들였다. 그리고 백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백 회장은 젓가락을 들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라면을 먹어봤던가. 회장이 된 후로는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 먹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작은 휴게실에서 먹는 라면이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맛있나요?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 맛있네. 다행이다. 사실 요리 솜씨는 별로인데. 강지훈이 수줍게 웃었다. 백 회장은 라면을 먹으며 강지훈을 관찰했다. 젊은이는 젖은 수건을 정리하고 백 회장의 젖은 옷을 빨랫줄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는 히터를 옷 쪽으로 돌려 말리려 했다. 자네, 손님도 안 오는데 장사는 괜찮은가? 비 오는 날은 원래 손님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정리할 서류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 허비가 아니에요, 어르신. 강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제가 지금 좀 여유가 있으면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백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달려온 자신에게 이 젊은이는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자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네, 어르신. 행운하로군. 그 사람도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서 행운이고. 강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과찬이세요. 저야말로 그 사람을 만나서 행운이죠.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준다는 게 매일 감사해요. 비가 조금 약해졌다. 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네.
정말 고마웠어, 젊은이. 옷은 좀 더 말리시고 가세요. 괜찮아. 많이 말랐어. 그럼 잠깐만요. 강지우는 자신의 우산을 가져왔다. 이거 가져가세요. 밖에 아직 비 와요. 자네는? 저는 차 타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어르신 건강이 더 중요하죠. 백 회장은 우산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언제? 돌려주지? 안 돌려주셔도 돼요. 또 오시면 되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어르신. 매장을 나서는 백 회장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골목을 돌아 차에 올라탄 그는 김 비서에게 말했다. 이 우산 잘 보관해두게. 회장님,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빗속에서 백 회장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백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간밤에 강지훈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을 설쳤다. 그 순수한 눈빛, 진심 어린 행동들, 그리고 문득 대조적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첫째 사위 정민우였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백 회장은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정민우 전무 최근 동선과 업무 내역 보고서 가져오게.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그냥 확인 차일세. 평소에 좀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사실 백 회장에게는 며칠 전부터 걸리는 게 있었다. 지난주 임원 회의에서 정민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사업 정보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 수 있는 위치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오전 10시 김 비서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최근 3개월간의 정 전무 업무 보고서입니다. 백 회장은 꼼꼼히 서류를 살폈다. 정민우는 해외사업부 전무로 주로 동남아 시장 개척을 담당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회의 참석률도 높고 보고서도 빈틈없었다. 하지만 백 회장의 눈에 이상한 부분이 포착됐다. 이게 뭔가? 정 전무가 지난달에 싱가포르를 3번이나 다녀왔다고? 네, 회장님. 현지 바이어 미팅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장 보고서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 김 비서도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이상하네요. 분명 항공권 사용 내역은 3번인데. 백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4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감사팀장 당장 불러. 지금 바로요? 지금 당장. 30분 후 감사팀 김진수 상무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상무, 자네에게 특별 지시를 내리겠네. 극비로 진행하게. 백 회장은 정민우의 최근 6개월간 모든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출장 기록, 통화 내역, 이메일, 그리고 회사 밖에서의 만남까지. 김진수 상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3일 안에.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특히 정 전무 본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사팀의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틀 후 저녁 김진수 상무가 긴급히 회장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장님, 심각합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정민우는 최근 6개월간 대한그룹의 경쟁사인 제일종합상사 해외사업부 이사 박준혁과 5차례 비밀 접촉을 했다. 장소는 모두 해외였다. 싱가포르, 홍콩, 방콕. 회사 출장을 핑계로 만난 것이었다. 통화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정 전무는 개인 휴대폰이 아닌 별도의 선불폰을 사용해 박준혁 이사와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백 회장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겁니다. 김진수 상무가 내민 서류에는 대한그룹의 신규 베트남 투자 계획서가 있었다. 아직 이사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극비 문서였다. 그런데 그 문서가 정민우의 개인 이메일로 외부 발송된 흔적이 있었다. 수신자는 역추적했더니 제1종합상사 내부 서버로 연결됩니다. 백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배신. 그것도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위의 배신이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 김진수 상무는 은행 거래 내역을 내밀었다. 정민우의 개인 계좌로 지난 3개월간 총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송금인은 박준혁의 처남으로 위장된 페이퍼 컴퍼니였다. 정보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추정됩니다. 백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토록 믿었던 사위가,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 전무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제1종합상사가 정 전무에게 향후 부사장 자리를 약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 전무는 대한그룹을 발판 삼아 더 큰 자리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백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높이 솟은 빌딩들이 보였다. 저 꼭대기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달려간다. 그 과정에서 신뢰도, 가족도 버리는 것이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 회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증거를 더 확보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이사회 소집을 준비해. 일주일 후로 정 전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게. 평소처럼 대하라고 모두에게 지시하고. 김진수 상무가 나간 후 백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수진과 정민우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보였다. 백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딸 수아였다. 아빠, 지훈 오빠 아직도 반대하실 거예요? 백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 두 남자가 교차했다.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강지훈과 뒤에서 회사를 배신하던 정민우. 수아야. 왜요? 또 학벌 타령하실 거예요? 돈 타령하실 거예요? 아니다. 아빠가 잘못 봤던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수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예. 아빠 무슨. 다음 주에 지훈 씨를 집으로 초대하렴. 제대로 만나보고 싶구나. 아빠, 정말이에요? 백 회장은 미소 지었다.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래.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걸 아빠가 이제야 깨달았어. 전화를 끊고 백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진짜 사람을 이제야 알아보게 되었구나. 백 회장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백 회장에게 길고도 짧았다. 감사팀은 연일 밤을 새우며 증거를 수집했고 백 회장은 강지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젊은이의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금요일 오후 김진수 상무가 2개의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하나는 정민우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강지훈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정 전무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민우는 대한그룹의 베트남 투자 정보뿐 아니라 주요 거래처 명단, 입찰 가격 정보까지 제1종합상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분기 대한그룹이 3건의 주요 입찰에서 연달아 패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피해 규모는 최소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백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증거는 충분한가? 네, 이메일 원본, 통화 녹음,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좋아. 월요일 이사회에서 공개하겠네. 김진수 상무는 두 번째 보고서를 꺼냈다. 그리고 강지훈 씨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백 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지훈 씨는 1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면서 가족들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3년 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강 씨가 밤낮으로 일해서 갚았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고 강 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효자로구나. 중고차 매장에서 일한 건 언제부터인가? 5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정비공으로 시작했는데 성실하고 정직해서 사장님이 영업까지 맡겼다고 합니다. 매장 사장님 말로는 강 씨 덕분에 단골 손님이 3배로 늘었다고 하더군요. 김진수 상무는 보고서를 넘기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강 씨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성북구의 한 자동차 정비 학원에 갑니다. 학원? 네. 무료 봉사로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3년째 계속하고 있다더군요. 백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또 있습니다. 작년에 강 씨가 사는 동네 복지관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강 씨가 익명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강 씨 통장 잔액이 600만 원이었는데 거의 전부를 낸 겁니다. 확인했나? 네. 복지관 측에서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강 씨가 사양하며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더군요. 백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주변 평판은 어떤가? 동네 주민들 모두 강 씨를 칭찬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차 고장 나면 무료로 고쳐주고 겨울에는 연탄 배달 봉사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팀원이 현장 조사 갔을 때 한 할머니가 지훈이는 우리 동네 천사라고 하시더군요. 김진수 상무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백수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작년 봄 수와 양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보러 갔다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꾸준히 만나왔고 강 씨는 수와 양의 신분을 최근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네. 수와 양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 씨는 몇 달 전에야 수와 양이 대한그룹 회장님의 따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때 크게 놀랐다고 하더군요. 백 회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수아가 신분을 숨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강 씨의 반응은 수아 양께 신분이 달라도 상관없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당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더군요. 김진수 상무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회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30년간 감사팀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 씨만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아니, 흠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진심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수고했어. 김진수 상무가 나간 후 백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학벌 좋고 능력 있어 보였지만
배신자였던 사위의 것. 다른 하나는 학벌도 배경도 없지만 진심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것. 백 회장은 수십 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도 한때는 가난한 청년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올랐다. 그때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휴대폰을 들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수아야, 내일 저녁에 지훈 씨를 집으로 초대하렴.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구나. 아빠, 정말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백 회장은 미소 지었다. 아니, 허락이 아니라 사과를 하고 싶구나. 좋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수아야. 네, 아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아빠보다 낫구나. 진짜 사람을 알아봤어. 전화를 끊고 백 회장은 강지훈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그 속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가르치는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내 사위가 되어야 하는 거였구나. 백 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였다. 배신자를 처리하고 진짜 가족을 맞이하는 것. 월요일이 기다려졌다. 월요일 오전 9시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사진 전원이 소집됐다. 갑작스러운 긴급회의 소집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정민우도 다른 임원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백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다. 앉으시죠. 백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둘러봤다. 그리고 정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정민우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백 회장은 김진수 상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사의 내부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약 200억 원. 3건의 주요 입찰에서 연달아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민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감사팀의 철저한 조사 결과, 스크린의 이메일 내역,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다. 범인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백 회장의 시선이 정민우에게 고정됐다. 정민우 전무. 일어서시죠.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정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이게 무슨...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스크린에는 정민우가 제일종합상사의 박준혁과 만나는 사진들이 나타났다. 싱가포르, 홍콩, 방콕.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당신은 지난 6개월간 제일종합상사에 우리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이 5억 원.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부사장 자리. 정민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니,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백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개인 이메일에서 발송된 우리 회사 기밀 문서가 10건이 넘습니다. 당신 계좌로 입금된 5억 원은 또 뭡니까? 이것도 오해입니까? 정민우는 입술을 떨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당신을 믿었습니다. 내 딸과 결혼시키고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후계자로까지 생각했습니다. 백 회장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신뢰를 돈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가족을,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저도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사위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저만의 성과를. 그래서 배신을 했단 말입니까? 백 회장이 책상을 쳤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면 정정당당하게 했어야죠. 뒤에서 칼을 꽂으면서 무슨 인정을 바랍니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정민우 전무, 당신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비팀이 들어와 정민우의 양옆에 섰다. 정민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백 회장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책상에는 수진에게서 온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백 회장은 답장을 보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단다. 아빠도 이제야 배웠구나. 저녁 6시 백 회장은 자택으로 향했다. 오늘은 강지훈을 처음으로 집에 초대한 날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수아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지훈 오빠 곧 오실 거예요. 그래. 준비는 다 됐니? 네.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백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아가 달려가 문을 열었다. 강지훈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꽃다발과 와인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지훈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백 회장은 그를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다. 강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긴장한 것이 역력했다. 어서 오게. 편하게 들어와. 거실로 안내된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백 회장은 그 맞은편에 앉아 강지훈을 바라봤다. 지훈 씨, 먼저 사과하고 싶네. 예. 회장님께서 무슨 자네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선입견으로 판단했네.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무시했어. 미안하네. 강지훈은 당황해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게 사실인걸요. 수아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격? 백 회장이 미소 지었다.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네. 아니, 누구보다도. 백 회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노숙자처럼 변장해서 매장을 찾아간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라면을 끓여준 일, 그리고 감사팀의 조사로 알게 된 강지훈의 진짜 모습들. 봉사활동, 기부, 이웃 돕기. 자네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더군. 강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일? 백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하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네, 지훈 씨. 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의 진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일세. 자네는 돈은 없지만 진심이 있고 학벌은 없지만 인품이 있네. 강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늘 내 첫째 사위를 해임했네. 배신자였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지. 백 회장은 강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자네는 다르네. 겉은 평범해 보여도 속은 금보다 귀하네. 그런 사람이 내 진짜 사위가 되어야 하는 거야. 회장님, 우리 딸을 부탁하네, 지훈 씨. 아니, 이제는 지훈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백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백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진짜 사위를 찾았다. 아니, 진짜 아들을 얻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함께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석 달이 흐른 봄날, 서울의 한 호텔 대연회장. 백수아와 강지훈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백 회장은 신부 대기실 앞에서 수아를 기다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문을 열고 나왔다. 돌아가신 아내를 닮은 딸의 모습에 백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다. 예쁘다, 수아야. 아빠, 울지 마세요. 화장 번져요. 하지만 수아의 눈에도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백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다. 행복하렴. 그 사람이라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알아요, 아빠. 그리고 아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행복하단다. 내 딸이 진짜 사람을 만났으니까.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다. 백 회장은 딸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버질로들을 걸으며 하객들을 둘러봤다. 회사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강지훈의 동네 이웃들까지. 신랑 측 하객석에는 강지훈이 도왔던 사람들이 가득했다. 복지관 아이들, 자원봉사 동료들, 중고차 매장 단골 손님들. 재단 앞에 선 강지훈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수아를 보는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백 회장은 수아의 손을 강지훈에게 건넸다. 우리 딸 부탁하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강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백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백 회장은 계속 생각했다. 석 달 전 그날 정민우를 해임하고 강지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날을. 주변에서는 많은 말들이 있었다. 대한그룹 회장의 사위가 중고차 매장 직원이라니 문벌이 맞지 않는다. 회장님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하지만 백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신랑 신부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백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준비한 원고를 꺼냈지만 그는 그것을 접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저는 4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화려한 학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강지훈을 바라봤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만난 건 최근의 일입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백 회장의 말에 귀 기울였다. 얼마 전 저는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초라한 노숙자로 변장해서 그를 찾아갔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사람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물을 건네고 비 오는 날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강지훈의 부모님이 눈물을 닦았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젊은이는 평소에도 이웃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백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저는 평생 성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회사를 일으키고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진짜 성공은 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돕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랑 강지훈 씨는 이미 그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백 회장은 강지훈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제가 선택한 사위는 가진 자가 아니라 진심 있는 사람입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백 회장은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야, 내가 옳았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고 내가 가르쳐 줬구나. 아빠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 강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환영하네. 우리 가족으로, 아니, 우리 아들로. 백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강지훈을 껴안았다. 강지훈도 백 회장을 꽉 안았다.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평생 수아를 사랑하고 아버님을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자네를 믿네. 아들. 하객들의 박수가 우레와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백 회장은 강지훈의 부모님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강지효태 아버지 강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셔서요. 강지훈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저희가 힘들 때도 항상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 서로 의지합시다.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했다. 백 회장은 강지훈을 따로 불렀다. 지훈아, 이거 밖에. 봉투를 건넸다. 강지훈이 열어보려 하자 백 회장이 손을 저었다. 나중에 봐. 신혼집 마련 자금일세. 그리고 백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회사 일자리도 준비했네. 해외 사업부 차장 자리야. 자네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거라 믿네. 아버님, 저는 거절하지 말게. 이건 특혜가 아니라 자네 능력을 믿고 맡기는 거야. 천천히 배우면 되네. 강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네. 자, 이제 가게. 수아가 기다리고 있어. 차가 출발했다. 백 회장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옆에서 수진이 다가왔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으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백 회장은 큰딸의 어깨를 안았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모두.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백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이제야 깨달았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소. 진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됐소.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백 회장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가슴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진심이 만든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